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5월 14일 경제방송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방송 추천하고 요약해 드릴 텐데요. 바로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머니인사이드에서 5월 13일에 방송한 오건영 단장님 방송입니다. 그간 벌어진 관세 전쟁과 미국의 트리플 약세의 시기, 그리고 환율 변동성,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전망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경제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이면 어느 정도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건영 단장님답게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인상 깊었던 방송이라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장이 심지어 FOMC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협상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요동치고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점이죠. 이전 같으면 달러는 강하니까 미국은 신뢰도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달러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지켜볼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알파이자 오메가라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간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렇게 두 가지 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의 입장에서 간신히 찾아낸 유일한 키워드가 바로 관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면 또 관세를 부과하고 괜찮아지면 또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측이 쉽지 않고 좀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건영 단장님의 이 방송이 현재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풀버전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합뉴스 경제TV 5월 14일자 방송입니다. 아침 라이브 방송이죠. 굿모닝 인포맥스의 경제훈풍 코너에서 전병석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나오셨는데요. 미중 관세 전쟁의 휴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합의에 이른 것이고 누구 하나 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관세율 조정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고 미국이 원하는 이런 무역 수지 개선에 대한 해결책이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병서 소장님은 이번 미중 간의 빅딜을 맛보기 회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튼 90일간 유예한 것뿐이라서 추후에 언제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가정용품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라서 월마트 같은 곳에서 공급이 끊기면 가정용품 대란과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중국의 경우에서는 수출의 15%를 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중단되면 19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업에 처할 위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통을 원한 게 아니라 양 국가 간에 절박한 사정이 다 있었던 거죠. 서로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 그리고 인터넷 시장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금융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에만 이득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도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경제 회복을 좀 도모를 할 수 있겠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중국 금융시장이 확실하게 개방이 됐다면 정말 커다란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면 지금의 협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커다란 빅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세 협상에 나선 그 대표단 구성의 의미, 아니면 또 2019년 트럼프 일기 대비해서 무역 분쟁의 양상이 달라진 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풀 버전으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MTN의 경제야 놀자 채널의 5월 14일 방송인데요. 홍춘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이고, 달러 약세와 외국인 추방,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높이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연준 의장인 파월 입장에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임할 생각도 없고, 트럼프의 정책이 물가를 높이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책무를 지닌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국과 장기전을 할 경제적 체력이 막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도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가 어려운 걸 외부 탓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제일 놀라웠던 건 중국의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일본보다 낮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렇게 심한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일본보다도 장기채 금리가 낮다는 건 굉장히 심한 디플레이션 상태라는 얘기죠. 중국의 경우에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적지 않은데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의 하락이 연쇄적인 디플레이션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춘욱 박사님은 투자 대안으로 금을 추천하시는데요. 금 가격이 계속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금만 한 게 없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를 할 때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엔화, 금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일본의 상태를 보면 엔화라고 안전할 것 같지 않고, 이게 금이 밸류가 많이 높다고 해도 지금처럼 딱히 대체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은 타이밍에는 금에 대한 투자가 가장 낫다고 보신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풀버전 통해서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경제TV 2025년 5월 14일. 오늘은 미중 관세 휴전에 대해서 각각 정리, 세부 내용, 대처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 방송 추천하고 요약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